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Que soy pueblo, confío en que ahora se hace el programa que termina para ustedes decantarse. Pero ¿quién lo hace? Nosotros, sin egoísmos ni nada. Para eso los chilenos somos gallos de palabra. Como estamos decididos, aunque es dura la tarea, escuchemos esta marcha que viene con pinta nueva. 서정민갑의 임을 위한 행진곡.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이 가사 기억하십니까? 원래는 누가 내 할머니를 죽였는가라고 하는 프랑스 미셸 폴라네프의 그런 애조뛴 음악이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전투적인 형태로 개사가 돼서 불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민중가의 대명사격인 노래 중에 하나죠. 5월입니다. 오늘. 자, 이제 목소리를 가다듬고 계신 서정민갑 씨, 마이크 올린 것도 모르고 지금 제가 아직 방송에 서툴러서 목소리가 지난주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네, 예. 감기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지난주부터 60년대, 70년대 그런 민중가요가 정립되기 전에 그런 선사시대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기 공룡들이 날아다니던 시대인데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오늘도 70년대 말의 민중가요들을 좀 훑어볼 텐데요. 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에도 민중가요를 전문적으로 만들었던 뮤지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교회 노래, 가곡, 가요, 혹은 또 민요, 외국 노래들을 이제 민중가요로 가져다 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들으면 이런 노래가 민중가요였단 말이야 싶은 노래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다양한 노래들이 민중가요라는 이름으로 섞여 있었는데요. 예. 예. 먼저 노래 소개 먼저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럴래요? 네. 먼저 소개드릴 곡은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마음. 네. 이 노래는 사실 한국 가곡의 대표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아, 예. 예, 일출봉의 해 뜨거든. 네. 바로 그 노래죠. 네. 보리밭이나 선구자처럼 가장 널리 알려진 그 가곡인데요. 네. 이 노래가 1964년도에 발표된 김민부 작사 장일남 작곡의 곡인데 이 노래 가사를 바꿔서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자유 오거든 날 불러주오 이렇게 가사를 일출봉이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를 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부르면서 이제 당시 운동권들이 어떤 자유를 염원하는 마음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이쪽이 노가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창작곡이 발표되기 전에는 이렇게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이것이 많이 성행하죠. 그렇죠. 80년대 특히 윤수일의 아파트 같은 노래, 네. 노가바도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네. 네. 굴리만자로의 고독 기억하십니까? 그건 이제 안치환 씨가 교묘하게 바꿔서 불렀었죠. 네, 그게 안치환 씨 작품이라 그러던가요? 그게 아니라만 여러 버전이 있을 텐데. 노래 모임 새벽에서 콘서트를 할 때 그 노래 부르는 역할을 안치환 씨한테 맡겨가지고 부른 버전이 있습니다. 네. 칼로만 산자로의 고독 이런 버전도 있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적절한 시간이 되면 그 안치환 씨 버전의 킬리만자로 표범 개사곡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뜩 폼을 잡고 부르는 게 아주 들을만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장일남 작곡의 기다리는 마음
엄정행 씨 버전으로 준비를 해주셨군요. 네, 예. 그 당시에 불렸던 그 가곡들 중에서는 뭐, 선구자 같은 노래도 사실, 어떤 민주화운동을 하는 그 지사, 민주화운동가의 모습을 표상하는 것 같아서 또 많이 불렀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가곡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불려졌는지를 한번 연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정행이 불러주는 기다리는 마음,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나를 불러주어. 어이구, 이거 이상한 게 됐네. 잠깐요. 준비가 됐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일출봉에 뜨거든 날 불러주어. 예, 그 엄정행 씨는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제일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유명했던 그런 테너였었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근데 이 노래 다시 들어보니까 참 그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이런 부분이 되게 가슴에 와닿네요. 네. 예, 아무리 기다려도 민주주의라는 그 님은 어디 계시는지 올 생각을 안 하는 그 암담한 시절에 이 노래 들으면서 참 그 요새 세태를 풍자한 그대로 반영한 노래 같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가사라는 게 참 그 가사가 주는 힘이 되게 뭐라 그러나 오묘하죠. 네, 그런 네. 것처럼 예를 들면 그겁니다. 그 노동의 새벽, 네. 전쟁 같은 밤주를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찬 소주를 붓는다. 노동의 절절한 그런 것을 얘기한 거지만 이 노래가 신혼부부를 위한 축가로 뒤풀이장에서 불려지기도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물론 이제 자주 불려진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예, 우리끼리 농담으로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뭐 이런 건데. 예, 촛불도 그런 식으로 부르셨잖아요. 촛불 집회 때. 아, 그건 제가 한 거죠? 네, 조용필의 촛불을 이렇게 또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갖고는 부른 노래들이 한정이 돼 있는데 뭔가 좀 잠깐이라도 사람들을 웃게 만들면서 그런 거 없을까 하다가 갑자기 조용필의 촛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네, 이렇게 시작하는 촛불을 불렀었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가사의 의미들이 시대를 만나서 또 다르게 해석되는 게 대중가요의 어떤 힘이자 묘미일 텐데요. 다음에 소개드릴 노래는 엘렌에 관한 순위라는 곡입니다.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네. 에레나가 된 순희. 예. 네. 트로트 곡이죠. 네. 손노원 작사, 한복남 작곡의 1954년도에 발표된 곡이고요. 54년이면 참 오래된 거네요. 그렇죠. 전쟁이 이제 끝난 이후에 발표된 노래인데 네. 손노원 작사인데 이 손노원 씨는 뭐 경상도 아가씨, 봄날은 간다 같은 굉장히 서정적인 그 트로트 가요들을 많이 발표하신 분이신데 이 노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지아비를 잃고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린 그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미국 기지촌 앞에서 소위 말하는 양공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네네네. 그런 슬픈 얘기들을 이제 노래로 만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순이었는데 그 미국식 이름이는 엘레나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 순이를 만나서 네. 벌어진 어떤 그런 애틋한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든 거죠. 예. 그 전쟁이 끝나고 사실 이런 노래들이 꽤 많이 만들어졌었잖아요. 이별의 부산정거장이라든지 네. 구스가 다금 수나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 그 전쟁을 거친 민중들의 어떤 어려움과 이산, 분단 이런 것들이 정말 가슴 절절하게 맺히는 좋은 가사들이 많은데 이 노래도 그런 가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전혀 그냥 민중가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만들 곡은 아니지만 전쟁을 통해 핥혀진 네. 예, 그 자기 삶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여성들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곡이라서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이건 또 그 술자리에서도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네, 술자리에서 이런 그 뭐라 그러나 뽕기 있는 곡들이라고는 할까요? 이런 곡들은 아무래도 술자리에서 대놓고 집회장에서 부르는 것보다는 네. 역시 뒤풀이장에서 많이 불렀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또 약간 탱고풍의 버전이어서 아, 네. 그래서 더 좀 이처롭게 들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분의 여러분이 많이 부르셨는데 오늘은 안다성 씨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다성. 네네. 안다성 씨는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유명했던 가수시죠. 그렇죠. 가요 무대에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작곡자는 한복남 씨, 엽전 열단량 같은 거를 만든 풍자곡의 대가였으며, 도미도 레코드사를 운영했었던 유능한 사업가이기도 했었던, 그분이 네. 만들었군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에레나가 된 순이 듣습니다. 순이, 내가 왔어. 얼마나 찾았다고, 순이. 순이라. 순이가 아니에요. 어제 못난 순이는 죽고 이젠 에레나예요. 순이 돌았어? 응? 뜬 소문에 헛소문에 영마다 돌아서 항구마다 흘러서 오늘에야 만나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때요? 이 보석 귀걸이와 다이아 반지를 보세요. 그래도 순이라고 부르겠어요? 난 그 아르헨티나의 보카 주니어스라고 하는 프로팀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게 마라도나 네. 예, 팀이었습니다만 그 보카 도시에 가면은 네. 거기를 상징하는 그 거리에 가보면은 어느 건물 앞에 이제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누구요? 그게 이제 그 마라도나랑 카를로스 가르델이라고 하는 네. 1930년대, 30년대 그 아르헨티나 최고의 탱고 가수였대요. 아, 네. 예. 네.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거 네. 이 원곡을 부른 분인데 그게 탱고가 이제 그 춤곡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런 탱고라 그랬다는데 이 탱고를 들으면은 괜히 제가 그 향수에 젖어요. 그런 기분 안 느끼세요? 전생에 모르겠어요. 근데 쿠바도 갔다 오셔서 더더욱 그러신 거 아닌가 싶네요. 아이고, 쿠바는 뭐 탱고의 나라는 아니니까. 네. 하여튼 덕분에 에레나가 된 순희. 이건 참 사회상을 정말 반영해주는 곡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멘트를 들어보면 약간 지금으로서는 약간 동의하기 힘든 굉장히 남성의 보수적인 시각이 또 강하게 느껴지고, 예. 여성은 굉장히 심파적인,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또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저는 부분도 했죠. 아주 옳지 않은 게 환향녀라는 게 그쵸. 청나라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때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 그 여자들 나라에서는 이 구제해준답시고 세금저 근처에 거기서 몸을 씻으면 다 말하자면 뭐라 그러나 절개 지조 이거 다시 회복한 거니까 씻고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집에서도 남자들이 피박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환향녀라는데 그랬습니까? 지 나라는커녕 지 여자도 지키지 못한 조선의 못난 남자들 환향년 그러면서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참 문제가 많은 역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레나가 된 순희 들었습니다. 자, 다음 곡 준비해 주시죠. 네, 다음 곡은 백치아다다인데요. 네네. 네, 백치아다다는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이죠. 예. 네, 그 계용목이라고 하는 예. 되게 유명한 일제시대 때 그 소설가가 쓴 작품이죠. 1935년에 조선문단에 발표되었던 작품이고요. 네. 이후에 두 차례 영화가 되었었습니다. 네네. 1956년 이강천 감독에 의해서 영화가 한 번 됐었고요. 예. 그리고 1987년에 임권택 감독, 얼마 전에 화장 발표한 한국 영화계 대표 감독 임권택 씨가 이제 또 영화를 한 번 했었죠. 그렇습니까? 임권택 감독 버전은 알만도 한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때 주인공이 신혜수 씨였는데. 신혜수, 예. 신혜수 씨가 이 작품으로 몬트리올 영화제였나요? 거기 나가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었죠. 이게 이거였군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당시만 해도 좀 드물게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경우라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강수연 씨에 이어서 신혜수 네. 씨가. 근데 그 이후에 바이오 활동을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노래로 만들어진 건 그 뒤의 일인데요. 홍은원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고, 네. 가고파로 유명한 김동진 씨가 작곡을 해서 네. 노래도 만들었는데, 나이심 씨하고 문주란 씨 등등 여러 명이 불렀어요. 네. 재밌는 것은 1956년에 영화가 되었을 때 주인공이었던 분이 바로 나이심 씨였습니다. 56년도에 나애심 씨가. 네. 자기가 영화 주인공도 하고 노래도 부른 격인 거죠. 예, 팔방미인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널리 알려진 곡인데 이 노래는 들어보시거나
원작 소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백시아다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이제 순수한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죠. 남성의 네. 폭력이라든지 물질 만능주의 같은 어떤 세계관 속에서 또 순수함을 잃지 않다가 끝내는 뭐 목숨을 잃게 되는 이제 그런 여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이 뭐라 그럴까요? 백시처럼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어떤 당시의 민중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처럼 또 이렇게 해석이 돼서 네. 당시에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요. 핍박받는 그 순수한 순수의 상징이 백치아다다였는데 핍박받고 있는 민중을 상징하는. 할 말이 있어도 뭐 말을 하지 못하고 네. 제대로 듣기도 힘들고 뭐 그런 어떤 이제 민중들의 모습을 백지아다다로 이렇게 투영한 게 네. 아니었나 싶어요. 네, 이런 노래들은 뭐 나중에도 몇 곡이 있습니다만 일단 백치하다부터 네.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심의 버전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네. 듣겠습니다. 초여름 산들바람 고운 볼에 스칠 때 검은 머리 큰 비녀의 다홍치 백치하다다 개용목의 일제시대 때 소설이었습니다. 이건 KBS에서 했었던 TV 문학관에서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있습니다. 예, 네, 했었습니다. 네, 네. 예. 거기 원래 이제 바다였는데 네. 바다에 이제 빠뜨리는 거였는데 백치하다다. 근데 거기선 바다는 아니고 그냥 강으로 설정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예. 저는 운동하시던 선배님들, 나이 좀 많으신 분들하고 술자리 가지게 되면 네. 꼭 그 노래 부르시는 선배님이 계세요. 아, 예, 예. 네. 이렇게 술 한 잔 마시고 딱 부르기 딱 좋은 그런 어떤 애수 같은 게 있거든요, 노래. 네, 신입생이 복학생 보는 듯한 기분으로 부르셨겠네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백치하다다 나의 심의 버전이었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이렇게 가곡을 혹은 또 가요를 네. 민중가요처럼 가져다 쓰는 경우도 많았지만 교회 노래를 또 가져다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교회. 네, 그래서 저도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우리의 믿음 치솟아, 오 자유 이런 곡들을 이제 네. 운동권들이 교회 노래를 가져다 썼다고도 하는데 그 중에서 좀 알려진 곡 같은 경우는 이런 곡입니다. 이 세계의 겁니까? 절반은 나. 아, 예, 예. 네, 그 노래 라는 저도 곡인데요. 좋아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노래는 약간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읽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안치환 씨가 노스텔지어, 비욘드 네. 노스텔지어 음반을 내서 네. 예전 민중가요를 리메이크했을 때 네네. 담겼기도 했죠. 그래서 노래가 일단 굉장히 좋아요, 사실. 네. 예, 그래서 보면 이 당시의 노래에는 어떤 일정하게 좀 슬픔 같은 게 좀 담겨 있는 그런 정서들이 좀 있죠. 단조의 그런 느낌. 그렇죠. 네. 단조의 느낌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한 어떤 그런 세태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더더욱 좀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게 아닌가 싶고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좀 약간 멜랑콜리한 노래를 좋아한다라는 예.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또 지금까지도 잘 불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율이 살아있다고나 할까요? 예, 송시환 씨. 네. 우리나라의 프로그레시브 락 음악을 아트락을 많이 소개해 주셨던 이분이 반도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그리스, 발칸반도의 그런 음악들, 또, 이태리, 예, 그런 음악들, 또,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의 그런 음악들, 그리고 한반도의 음악들이 모두 애조띤 그런 선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적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음반 리슈에서 파는 분이 있는데. 아, 예. 똑같은 음반을 한국과 일본에 내놓으면 확실히 멜랑콜리해야지 한국에선 팔리고 일본에선 약간 흙 있는 느낌이 좀 나서 네. 블루스적인 느낌이 나야 좀 팔린대요. 아, 그런 분이 계시군요. 네, 예. 그래서 아실 것 같은데, 네. 아, 예, 네. 그렇군요. 네, 네. 이재수 씨. 네, 이재수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좀 멜랑콜리하고. 멜로디가 확 들어와야지 이게 잘 팔린다는. 일본에서는 좀 흙 있는 음악 느낌. 아, 네.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반대로 또 그런 게 안 팔리고요. 그렇군요. 네. 이게 역시 특성이라는 것, 풍토에 따라서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좀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신 노래는 이 세계 절반은 나. 이 세계 안치환 씨 절반은 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원래 저 여성평등을 주장하는 네. 그런 외국곡인데 우리나라에서 개살해서 이 세계 절반은 나. 예. 뭐 옛날 비합법 시절에 테이프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만 안치환 씨가 정식으로 녹음을 해서 발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거 길 7분 9초인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지구상의 절반의 사람 내 이름 바로 그거. 저는 중간에 다 끝나고서 나머지는 공백인 줄 알았더니 다 그 긴 이유가 있네요. 그죠? 통기타 하나 갖고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네, 편곡을 또 근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치환 이 세계 절반은 나. 참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라이벌이라고 합니다만 안치환 같은 가수가 지금 같이 살아있다는 게 네.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음반을 낸다는 것, 이게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런 본인 얘기 생각합니다. 같네요. 이번에 60과 7집을 동시에 내놓으신. 예, 고맙습니다. 뭐. 네, 아까 어떤 분께서 민중의 소리에 기고하신 글 네네. 올려주셨어요, 게시판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빠르죠? 네. 예. 자, 하여튼 이 세계 절반은 나, 함께 들었습니다. 네. 안치환의 음악. 다음 얘기해 주시죠. 다음에 이제 소개드릴 곡은 진달래라는 곡인데요. 진달래? 네, 진달래라는 이 곡은 그 이영도라는 시조시인이 있으십니다. 예, 알죠. 네. 네. 그 오빠도 시조시인으로 유명하죠. 이호우라는 이호우 1970년인가요?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교과서에도 이제 실릴 정도로 되게 유명한 시조시인인데 그분의 이제 여동생이었죠. 예. 네, 그분이 이제 쓴 시조인데요. 네. 4.19 사태 때, 4.19 혁명 때 돌아가신 어떤 학생 열사분들을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내용의 시조였죠. 네. 거기에 한태근이라고 하는 목사님 겸 학교 선생님이셨던 네. 분이 이제 곡을 붙이셨는데, 네네. 예. 그 한태근 선생님은 되게 유명한 곡이 있어요. 그래요? 동요 중에 그래요?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이거요? 네, 그 노래를 작곡하신 분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었군요. 네,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노래가 대표적인 4.19 노래가 되었죠. 네네. 네, 그래서 1973년도에 작곡한 곡이라고. 오래된 노래군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또 4.19에 대한 노래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나오지가 않았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4.19 노래처럼 계속 불려진. 네. 야, 유신 때 긴조 시대에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도 용기 있는 거였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한태근 선생님은 안치환 씨가 이 노래를 이제 실으려고 네네. 하니까 안치환 씨 노래를 좀 들어보셨나 봐요. 네네. 그런데 그 안치환 씨 노래에 반미 색채가 강하다고. 그렇군요. 네, 그런 노래랑 같이 음반에 담으면 자기는 못 쓰겠다,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안치환 씨 쪽에서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뭐 일종의 각서까지 써주고 나서야 노래를 쓸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걸 보니까 그 노래와 이후에 또 살아오신 궤적이 조금은 어긋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좀 예의에 어긋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4.19를 기념하시는 그 네. 원로들 과연 청년 시절의 4.19 그때의 마음으로 지금 살고 계신가라는 생각하면은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4.19 정신을 기념하면서 새누리당을 적극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4.19의 어떤 법적인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4월 혁명회를 비난하는 네. 광고도 신문에 내기도 했었죠. 네, 근데 네. 사실 뭐 당시에 열심히 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과 현재도 그 혁명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노래는 여전히 그 아름다운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우리에게 4.19의 어떤 숭고했던 정신과 피 어린 희생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
네. 그 안에 김은희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진달래 일단 들어보시죠. 네. 눈이 부시네 저기 나만이 맺은 마다 그날 쓰러져가 진달래였습니다. 예, 참 좋아요. 네, 이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 만나는 사람마다 등이라도 치고 지고 이렇게 되는 그 유명한 시의 이호우 동생이시고 또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였네라라고 하면서 정말 유치원의 시에 등장하는 바로 이영도 시인. 그렇죠. 예. 이영도 시인의 남편분이 일찍 세상을 떠났죠. 폐렴으로. 네. 그래서 이제 사별을 한 셈인데 네. 혼자 오랫동안 계시는 그 이영도 시인을 유치환 씨가 네, 정말 엄청나게 짝사랑해서 그렇죠. 약 5천 통의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다음에 이 둘 사이 오간 서간 편지들, 네, 편지를 이영도 시인이 출판을 했었죠. 아, 그랬었나요? 그것이 이제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했네라 라는 이거였는데 이때 세상 사람들 그리고 문단에서 말이 많았죠. 예. 당연히 그랬겠네요. 예, 플라토닉 러브 이것도 역시 분류는 아닌가라는 이런 건데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 진달래란 시 4월 혁명 일으켰던 그 당시에 해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박두진. 박두진의 해야도 네. 4.19를 얘기한 건데 나중에 조화문 씨가 그렇죠. 곡을 노래도 붙여서 만들어서 대학가요제 상도 받고. 예, 그래서 혼났다고 하죠. 오늘 마지막 곡 소개시켜 주시죠. 네. 지금까지 이제 1970년대 말에 민중가요가 되었던 여러 곡들 들어봤는데요. 아, 괜찮으세요? 좀 네, 쉬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잠깐요. 네, 지금 서정민갑 씨가 잠시 기침을 마쳤군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그 다음 주가 이제 5.18 기간이기도 하니까 신청곡으로 들어온 정태춘 씨의 5.18이라는 곡을 좀 들어보면서 5.18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는 5.18 얘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네. 80년대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민중가요 창작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정태춘의 5.18 이 노래를 좀 소개해 주실래요? 정태춘의 5.18은 사실 정태춘의 곡 중에서는 굉장히 늦게 만들어진 곡이죠. 근데 예. 그 5.18이 제대로 이렇게 학살자 처벌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을 정태춘 씨 특유의 포효한다 그래야 될까요? 아주 선언하는 듯한 그런 당당한 목소리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네. 예, 악기나 그 세션도 굉장히 많이 써가면서, 예. 돈을 정말 많이 들이셔서 정성스럽게 만든 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예, 2000년인가요? 그때 냈던 정동진 건너간다 이 음반에 들어 있었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신지아 씨가 그 아코디언 연주를 시작하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코러스도 있는 그리고 사이렌 소리 또 군합발 저벅저벅 거리는 소리 헬기가 떠다니는 소리까지 나온 제가 5.18 에 대한 노래 중에서 최고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정말 정태춘의 그 민중성, 사회성 그리고 가창력까지도 네네. 여기서 담보할 수 있는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게 만드는 그런 곡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5월의 노래가 또 오버랩 되면서 시작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꽃잎처럼 네네. 금남루에 아니야 맞나요? 이무란 행진곡 아닌가요? 이무란 행진곡인 것 같네요. 네. 예, 이무란 행진곡이 오버랩 되면서 시작되는 시작하는 곡이죠. 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다음 주가 5월이니까요. 네. 5월 중순에 근접해 가는 때니까 5.18 특집으로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네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서정민감의 이무란 행진곡을 기대해 주시면서 다이호응님 그냥 간단히 손병희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이부들이라고 일컫는다면 그 프로그램들은 다 정말 좋아요. 뭔가 배워가는 듯한 느낌? 노래들도 정말 다 좋고 한 시간을 꽉 채워놓은 느낌. 정말 재미있고 진짜로 라디오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로게지스님 이 목소리는 엄정의 목소리네. 맞습니다. 아까 기다리는 마음. 엔티프리즈님 오랜만에 엄정현 선생님 목소리 들어보네요. 한때 테너하면 엄선생님이었죠.
전 신용조 선생님 노래가 더 좋던데 라고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보은주님께서 서정 기자님 기사 잘 봤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듣습니다. 518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